자, 개장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유선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선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8분 정도 개장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일단 조금 전에 그 지표 나온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 중요한 지표가 오늘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결국 오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결국 소비자와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근원 소매 판매는 예상치와 일치했지만, 음식들을 포함한 소매 판매 지수가 0.4%로 예상치였던 0.8%를 하회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예상치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이게 경기 침체 우려라는 부분을 투자자들에게는 상기시켜주고 결국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봤는데요. 소매 판매가 상승한 쪽은 자동차, 잡화, 외식, 건축, 가드닝, 보건하고 기타였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가 하락한 쪽은 가구와 인테리어, 음식과 음료, 주유소, 의류와 운동 굿즈였습니다. 이따가 제가 어닝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재미났던 건 건축과 가드닝 관련해서는 역시 홈디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홈디포의 어닝에서는 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안 좋게 내놨지만 가이던스를 안 좋게 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소매 판매 쪽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는 좀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쪽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건축 쪽 최근에 데이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인테리어나 가구 전체적으로 집 안에 내부를 꾸미는 거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나게 보는 건 음식과 음료의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 소매 판매 지수도 하락하고 있는데 의외로 외식 쪽에서는 소매 판매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결국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쪽 임금이 여전히 조금 상승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외식의 가격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소매 판매 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밥은 싸졌는데 계속해서 외식 가격은 높아졌다. 자, 그리고 사실 저는 자동차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영 이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외에도 오늘 그 예정된 스케줄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그 연준위원회 발언도 좀 있더라고요. 어떤 스케줄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역시 바이든과 케빈 매커시 하원 의원이 아무래도 부채 한도 관련한 대담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래도 사실 이게 중요한 스케줄이라고는 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은 없는 게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바로 출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여전히 대립기들과 아직도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건파보다는 강경파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약간 아직도 관망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재미난 스케줄은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오늘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은행 관련한 이야기가 그리고 규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은행에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시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재고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재고가 많다면 결국 다음 달에는 가격이 내려가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표들도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안 그래도 어제 예고를 좀 해주셨는데 13F 그러니까 지분 공시가 발표됐잖아요. 여기서 뭐 워렌 버핏이 뭘 샀고 뭘 팔았고 뭐 마이클 버리가 뭐 은행을 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더 많은 이야기 준비해 주셨죠? 일단 되게 굉장히 저도 재미나게 볼 만한 13F 공시들이 많이 떴던 것 같아요. 일단 레이 달리오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분이 굉장히 신흥국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매도를 하고 AI 투자에 대한 비중, 특히 빅테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 게 재미나게 보고 있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TSMC에 관해서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역시 지역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 팔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만큼 TSMC에서 전량 매도 그리고 재미나게 볼 만한 부분이 은행에 관한 부분인데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지역은행을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3월 말까지 FRC를 매수를 해서 꽤 커다란 손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중형은행인 USB나 뉴욕 멜론 은행을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 대신에 애플과 캐피털 원이라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컴퍼니를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거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레이 달리오와는 다르게 징동과 알리바바에 관해서 커다란 매수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칼 아이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매도로 인해서 커다란 곤혹을 겪고 있지만 HRC라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 자재나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을 렌탈을 해주는 회사고요. 뉴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이제 오피스에 들어가는 사무용품 같은 거를 많이 파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에 관해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건축 쪽 관련한 지표들이 좋지 않아지고 있고 오피스나 여러 건축 관련한 지표들이 사실 가격이나 부동산에 관한 우려가 퍼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해서 좀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대신 일루미나라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생명공학에 관련된 회사를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했다는 뉴스가 대부분 오피스 빌딩을 말하는 건데, 이 오피스에 필요한 뭐 가구나 뭐 이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다 매도를 했던 게 칼 아이칸. 참 재밌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저도 이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얼마 전에 영국은 반대를 했고 지난 밤 사이에 EU는 또 찬성을 해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독점을 하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영국 쪽의 발언이 있어서 지금 현재 EU 쪽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제 승인을 했다는 사실 제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승인이 됐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이제 여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EU 쪽에서는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거에 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이제 뒷이야기도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블리자드에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게임 들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함으로써 독점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덜어내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여전히 영국 쪽에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독점 계약이 한마디로 너가 이제 이쪽 스트리밍 게임 시장 쪽을 먹지 않을 거다. 이쪽을 독점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재미난 부분은 근데 이 소식에 관해서 이제 EU가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한 것 자체는 이 합병 소식에 대해서 청신호니까 사실 좋게 볼 만한 부분들이 블리자드 쪽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지금 가격보다 블리자드의 인수 가격이 높다라고 많이들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금이 많기는 하지만 게임 쪽에 관해서 아직 이게 인수하는 게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따라서 이 소식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주당 얼마에 산다고 했었었죠? 일단 제가 가격이 안 나는데 지금 주가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그 가격이 바뀌진 않은 거죠, 아직? 네, 그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허. 성사만 된다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성사만 된다면은 일단은 블리자드 주주식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좋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다만 영국 쪽에서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터프하게 나오고 있어서 의외로 성사 가능성에 관해서 일단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성사가 됐다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영국의 그 반독점 당국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얘기 들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뉴스는 뭘까요? 사실 어저께 제가 중국 관련한 지표가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국주가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표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미국 기준으로 근데 이게 나온 데이터가 생각보다도 더 많이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모두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실업률 쪽만
좋게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전달 대비해서 이제 소매 판매 쪽이 오르기는 했지만 예상치 같은 경우는 8%가량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4%가량만 성장해주면서 여전히 리오프닝 쪽에서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산업 생산 쪽도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 타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의 경기 회복이 불안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최근 중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바이두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기업의 어닝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닝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프리마켓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기대감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인해서 최근 중국주들이 어제자로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안 나오자 많은 부분들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관련 지표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고요. 중국 지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반도체주들 잘 올라갔는데 그 부분도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사실 제가 어제 반도체 뉴스들을 보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뉴스가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서 찾아보니까, 시티그룹 쪽에서, 시티그룹들이 최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마이크론 쪽은 아무래도 앞으로는 강세로 볼 것 같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는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요즘에 엔비디아 쪽 어닝을 봤을 때 PC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줄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PC가 지금 수요의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늘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거 피크아웃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뉴스가 뜨고 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5불 정도 약 10%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여러 반도체 관련한 섹터들 모두 동반해서 2, 3%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AI 쪽 섹터가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가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네네. 워렌 버핏이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들어가기는 반도체 쪽도 사실 PC 수요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바닥이라고 시티에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들 생각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예전만큼 미국 내에서 제가 느꼈을 때뭐 그래픽 카드나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직접 뭐 한 몇 마일을 가서 뭐 한 사람들이 텐트 치고 기다려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거나 램을 구매하거나 그런 사태가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픽 카드가 남아 돌아서 매번 제조 자체를 줄이고 있는 실정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도체 쪽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그 다른 반도체는 몰라도 뭐 H백이라든지 A백이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에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 업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네, 아닌. 전체적인 업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AI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하고 싶기는 한데, 네네. 사실 어제자로도 이제 아마존이 이제 AI 쪽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라마라는 언어가 공개된 이후 최근에 오픈 소스로 진행되고 있는 챗봇 같은 어떻게 네네. 보면은 챗GPT 스타일의 AI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성능은 챗GPT 스타일의 약 90% 정도의 성능을 자랑하는데 챗GPT를 개발한 비용의 수천 분의 일, 수만 분의 일도 아닌 거의 한 1,000달러 정도 수준으로만 거의 괜찮은 챗GPT 스타일의 AI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AI 쪽에서는 물론 저보다 훨씬 유명한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는 뭐 AI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번에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했던 이야기인 지금 분명히 AI 쪽이 굉장히 커다란 가능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지금 너무 투자 심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조금 전에도 저희가 나왔었는데 그 일본 니케이 지수가 33년 내 최고치 기록했다는 그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맞습니다. 오늘 주호 앵커님께서 보내주셔서 저도 여러모로 찾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니케이 인덱스가 33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에 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쪽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쪽 투자자들이 특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TSMC를 엑시트를 하고 나서 일본에 있는 무역 상사를 매수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중국에서 나오는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보다가 일본 쪽으로 해외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기름을 부어줬던 게 저는 최근에 나왔던 일본 기업들의 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어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엔화의 약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엔화가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 YCC라는 정책은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하기를 인플레이션 수치가 2%에 고정이 될 경우 우리는 YCC를 줄일 거다 혹은 폐지할 거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엔화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도 있고 결국 이 엔화가 약세인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이 일본에서 판매하는 여러 제품들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나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일본 기업들이 호실적이 나오는데 큰 도움을 줬고 그런 부분들의 매력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까지 해봤고, 와, 특이하네요. 지금 아람코가 유상증자를 고려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네옴시티죠? 관련해서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돈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일단은 뭐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하기를 일단은 말할 수 없는 내부자 정보에 의하면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네옴시티에 대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 몇 주 안에 발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아람코가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해서 네옴시티 짓는데 쓴다 이런 영향일까요? 아니면 뭐 원유 시장 원유 시장에 어떤 영향이 또 있는 걸까요? 아람코 전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유 시장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침체가 염려가 되는 상황 아래서 전체적으로 유가 생산을 늘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 유상증자를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오일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오일 생산을 더 해서 더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70불 언저리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유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렇게 스톡 오퍼링, 저 유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가에는 커다란 영향 없이 아마 유상증자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네옴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가서 우리 땅 파자 막 이러면서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바로 홈디포 어닝인데 사실 저는 홈디포 어닝 보면서 이게 좀 물론 주택 수선이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 이런 게 요즘에 뭐 이사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할 테니까 뭐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좀 소비가 좋아야 되는데 이거 홈디포 실적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은 홈디포의 실적은 일단 양쪽 다 EPS와 매출 양쪽 다 안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사실 최근에 거의 홈디포 같은 경우는 모범생이라 불릴 정도로 저번 쿼터의 매출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비트를 해줬었는데 이번 쿼터에서 양쪽 다 미스를 해주면서 사실 앞으로 있을 여러 월마트나 소매 판매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지 않나라는 애널리스트의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일단 홈디포에서 발표한 가이던스에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주택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할 거라고 예상하는 홈디포가 가이던스에 관해서도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제공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홈디포 관련해서 건축이나 인테리어 관련해서 칼 아이칸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아마 홈디포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매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잠깐 홈디포를 들려서 한번 봤는데 네. 확실히 예전보다 가격들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예전 같은 경우 저번 해만 하더라도 목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뭐 다 같이 이제 약간 가격 쇼핑을 하려는 뭐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저번에 어제 갔을 때는 굉장히 뭐 한산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목재나 여러 물품들의 가격들이 하락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홈디포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매출의 부진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홈디포 좋습니다. 자, 근데 바이두는 실적이 어땠어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거의 30%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매출 쪽에서도 31빌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실적을 예상치였던 29.9빌리언 달러를 크게 뛰어넘기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중국 쪽의 지표가 특히 어제 저녁에 미국 기준으로 어제 저녁에 나왔던 지표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중국주들이 올랐는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서 바이두도 좋은 실적에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챗봇에 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장후 기준으로 1%가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어떤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면과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약간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발표를 봤었던 소매 판매 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했었죠. 이게 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는 것처럼 리테일 판매가 미스했다. 예상치를 미스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거기에 이제 홈디포의 이 예상치 홈디포의 가이던스마저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홈디포가 발표할 때 동일 점포의 매출 추정치를 2% 감소해서 5% 감소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점포 우리가 이제 전체 매장이 늘어나게 되면 마치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 매장에서 그러면 얼마나 매출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이걸 동일 점포 매출이라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는데 2% 감소해서 5%로 낮췄다는 거는 앞으로 소비가 덜 할 것 같은데 라는 가정치를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준 겁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못했고 홈디포도 이런 예상치를 내놓으니까 약간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는 약간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히트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움직임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빅테크 기업들은 나쁘진 않아요. 애플 0.23%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85%, 구글 0.4%, 아마존 0.38%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홈디포 가이던스의 부진과 함께 2.63% 내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기업들이 바로 여기 있죠. 타겟이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타겟도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월마트는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월마트도 우리 그 홈디포 실적 보니까 우리도 약간 위태위태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과 함께 1.36% 정도 내린 채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은행주들은 상당히 좋죠. 어제 그 은행주들은 연체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들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재정 건전성은 튼튼하구나라고 하면서 어제 은행주들 올랐었고 오늘도 그 영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종목을 볼 텐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 유명한 TSMC. 사실 워렌 버핏의 13F, 그러니까 13F가 공개가 되면서 TSMC를 모두 다 팔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TSMC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워렌 버핏이 포트에 담았다는 캐피털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주가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인데 뭐 2월에 잠깐 오르다가 쭉 내려가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과정 중에 워렌 버핏이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왠지 한 $100 언저리 이쯤에 평단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담았고 이 캐피털 원 이번에 담은 금액 규모를 보니까 992만 주를 담았습니다. 애플 2천만 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2,200만 주, 캐피털 원을 992만 주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좀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한번 볼게요. 누홀딩스. 자, 이거는 이제 남미의 핀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꽤 유명한 기업인데 이게 어제 우리가 한번 잠깐 짚었었죠. 워렌 버핏도 초기 투자를 했던 기업으로 좀 유명하고 이게 지금 매출이 거의 2배가량이나 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 12% 정도 장 초반부터 크게 오른 채 움직이고 있고요. 하락했던 종목 한 가지만 볼까요? 하락했던 종목. 하락하고 있는 종목. 자, 호라이즌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자체의 어떤 관심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때문에 보여드리냐면 그 암젠이라고 하는 기업을 호라이즌 테라피틱스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이걸 막았다고 합니다. 이 연방거래위원회는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인데 공정위에서 이제 야 너희 그 합병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서 바로 주가가 좀 크게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고요. 유선남님께서 혹시 추가로 장 초반 분위기 좀 짚어주실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홈디포가 실적이 잘 안 나옴에 따라서 로스나 아니면 월마트, 타겟까지 아직 어닝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동반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소매 판매 쪽이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게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음식 가격은 떨어졌지만 제너럴 머천다이즈라고 불리는 사실 월마트나 타겟 쪽에서 파는 전체적인 수요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소매 판매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마 홈디포 쪽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나이키 쪽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소매 판매 지수를 봤을 때 의류 쪽이 특히 가격 좀 소매 수요에 관한 부분이 가격에 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나온 지표에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 초반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경제를 배우는 유튜버 오만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 갑자기 AMD 멋지다 해서 봤더니 AMD가 지금 한 2.5% 정도 오르고 있네요. 혹시 특별한 뉴스가 나오고 있나요? 제가 한번 잠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뭐 반도체 저점 확인을 했다는 그 인식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좀 올랐었는데 AMD가 오늘 오르고 있는 게 별다른 뉴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AMD 자체만의 어떤 뉴스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오르는 걸수도 있으니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7% 아주 크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좀 계속 쭉 오늘 내내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